ROC 어널리시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ROC는 선생님들 잘 아시듯이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그냥 일반적으로 ROC 커브라고 하죠. 이제 질병의 진단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머신러닝에서는 어떤 모델의 퍼포먼스를 예측할 때도 쓰이고요. 상당히 임상 연구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ROC 커브를 그리면서 이제 분석을 하는 이유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모델이라든지 어떤 진단 툴의 퍼포먼스를 보기 위한 것도 있고요. 또 반대로 어떤 진단 툴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스레시홀드, 그 컷오프가 얼마가 하는 게 좋은지 그런 임계점을 찾기 위해서 또 분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역시나 코드 자체는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코드를 바로 쓰기 전에 약간 이론적인 내용을 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두 다 잘 아시는 sensitivity와 그리고 특이도, specificity, 그리고 positive predictive value, negative predictive value 네 가지 개념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역학 시간 때부터 너무나 많이 배웠던 이 네 가지 개념들인데요. 항상 이제 약간씩 헷갈릴 때도 있고, 그런데 이제 민감도라고 번역을 하는 sensitivity가 있고, 특이도라고 번역을 하는 specificity가 있습니다. 그리고 PPV, 우리가 양성 예측도라고 하는 positive predictive value라는 것도 있고요. negative predictive value, 음성 예측도, MPV도 있습니다. 먼저 이제 기본적인 예를 들어 드리겠는데요. 이제 간암을 예를 들겠습니다. 간암, 병이 있는 게 간암이고요. 우리 간암 진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툴이 있겠지만은 이제 여기서는 우리 혈청, 알파티아 단백이라고 하는 알파 피토프로테인이라는 종양 표지자를 예로 들어서 보겠습니다. 모두 잘 아시듯이 간암이 있는 경우 이 AFP 수치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간암 진단에 있어서 AFP를 사용하게 된다면 과연 최적의 진단 기준이 얼마일지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데, 물론 사실은 가이드라인에서 진단 기준에 AFP는 이제는 없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제 AFP가 진단의 중요한 툴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2x2 테이블 많이 보셨죠? 어떤 진단 도구, 어떤 모델이 또 100% 완벽한 것은 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병이 있고 없고, 그리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어떤 진단 툴의 검사가 양성이고 음성이고 이거에 따라서 2x2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이 있을 때, 간암이 있을 때 AFP가 포지티브 나오는 경우를 우리가 트루 포지티브, 제대로 맞게 나온 거고요. 간암이 있는데도 종양 표지자 AFP가 네거티브 나온 경우에는 이제 위음성이죠. 양성으로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가짜 음성이라고 하는 false negative이고, 간암이 없을 때 그런데 AFP가 높은 경우에는 가짜 양성, 위양성이라고 하는 false positive, 그리고 실질적으로 병이 없을 때 종양 표지자도 음성이 나오는 true negative, 요 네 가지 개념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많이 해보셨죠? 이제 여기다 숫자 집어넣어서 sensitivity와 specificity, PPV, MPV 다 구하는 방식인데, 이것도 이제 간략히만 넘어가겠습니다. 전체 환자 100명이 있다라고 치고 이 중에 유병률이 20% 정도 간암이 20명이고 간암 없는 환자가 80명인데, 이 20명 면면을 보면은 20명 중에 15명은 AFP가 양성으로 나오고 5명은 음성. 간암이 없는 80명에서 AFP가 포지티브로 나온 사람 10명, 음성으로 나온 사람 70명입니다. 민감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민감도, 특이도, 양성 예측도 이게 헷갈릴 경우에는 이제 한 가지 기준을 가지면 됩니다. 민감도와 특이도는 일단 이야기의 시작이 병이 있는 사람, 병이 없는 사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PPV와 MPV, 즉 양성 예측도, 음성 예측도, 이름 자체가 예측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검사가 먼저 나오는 겁니다. 즉 sensitivity는 병이 있는 사람 중에 검사가 양성, 즉 병이 있는 사람 20명 중에 검사가 양성인 사람 15, 75% 되겠죠. sensitivity는 75%가 되고, 특이도는 병이 없는 사람 80명 중에 음성이 나온 사람 80분의 70이 되니까 한 87.5%가 될 것입니다. Positive Predictive Value는 병이 있고 없고 이걸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검사가 양성일 때, 검사가 음성일 때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Positive Predictive Value, 과연 검사에서 포지티브가 나왔다는 게 얼마만큼 예측도가 좋냐 이 말이기 때문에 검사에서 포지티브가 나온 25명 중에 간암이 있는 사람이 15명, 총 60%가 되겠습니다. Negative Predictive Value는 검사가 음성인 75명 중에 실제로 음성인 사람 75분의 70이 되겠죠. 계산하면은 거의 93%
정도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공식들을 한 번씩 이제 다들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리마인드 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시고요. 저희가 많이 쓰지는 않지만 accuracy라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병이 있는 사람에게서도 양성이 나오고 병이 없는 사람에게서도 음성이 나오는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전체 환자들 중에 이 네 개를 합치면은 전부 다 들어가는 거죠. 모든 환자들 중에 true positive와 true negative, 실제로 제대로 양성이라고 한 사람, 제대로 음성이라고 한 사람, 이거를 이제 실제로 구한 거를 accuracy라고 하는데, 본 검사에서는 85%가 되겠습니다. accuracy는 이 전체 100명 중에서 제대로 예측한 15명, 그리고 제대로 음성으로 예측한 사람들 다 합쳐가지고 분자는 15 플러스 70이 될 것이고요. 분모는 이 위에 80이 되기 때문에 100이 되기 때문에 100분의 85%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뭐 또 에피데미올로지 이야기인데요. 센시티비티와 스페시피시티는 질병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뭐 검사가 조금 뭐 컷오프가 좀 달라진다고 해서 큰 이슈는 안 되지만은 포지티브 프레딕티브 밸류와 네거티브 프레딕티브 밸류는 고정값이 아니다. 요거를 좀 개념을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즉 똑같은 검사, 즉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진단 키트, 진단 툴이 있는데 이 툴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환자들 대상으로 하는지, 어떤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센시티비티와 스페시피시티는 달라지지 않지만 PPB와 MPB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유병률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대표적으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100명의 환자인데 처음에 본 예랑 똑같죠? 간암의 유병률이 20%, 상당히 높을 때입니다. 상당히 높을 때 포지티브 프레딕티브 밸류를 한번 구해볼까요? 간암의 유병률은 20%고 포지티브 프레딕티브 밸류는 어떻게 되나요? 25명 중에 15명이 되겠죠. 즉 20%일 때 25명 중에 15명이 되니까 60%가 됩니다. 이때 네거티브 프레딕티브 밸류는 아까 구한 것처럼 음성으로 나온 75명 중에 실제로 70명, 93.3%가 되고요. 그렇지만 똑같은 진단 방법을 간암의 유병률이 5%일 때 볼까요? 100명 중에 5명만 간암의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죠. 상대적으로 낮은 이 인구 집단에서 포지티브 프레딕티브 밸류는 10명 중에 4명만 양성이 나왔죠. 40%가 되고 네거티브 프레딕티브 밸류는 90명 중에 89명이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98.9%가 됩니다. 즉 똑같은 AFP를 이용해서 똑같은 컷오프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궁금해하는 그 질환의 유병률에 따라서 이 PPB와 MPB는 고정값이 아니라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좋은 진단 툴이 있더라도 우리가 결국 그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PPB라는 개념인데, 그 우리가 궁금해하는 질환이 상당히 많이 분포하는 그런 유병률이 높은 그런 집단에서는 그 검사의 툴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아무리 이 진단 키트가 좋고 이 진단 검사의 퍼포먼스가 실제로 좋다라고 해도 우리가 궁금해하는 검사하고자 하는 그 인구 집단 퍼퓰레이션에서 그 병 자체의 유병률이 낮으면은 검사의 포지티브 프레딕티브 밸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PPB와 MPB는 유병률에 의해서 아주 큰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FPR과 프리시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기존의 센시티비티, 스페시피시티, PPB, MPB 외에 뭐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정의만 살펴보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FPR, False Positive Rate, 이름 그대로죠. False Positive Rate, 가짜로 양성이 나올 확률. 즉 실제로 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검사가 양성으로 나올 확률을 계산하는 거죠. 실제로 병이 없는데 병이 없는 사람이 이만큼이겠죠. 80명 중에 검사가 양성으로 잘못된 false positive 나와서 이렇게 되겠죠. 10명. 즉 전체 간암이 없는 80명 중에 10명이니까 12.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특이점을 발견하셔야 되는데, 지금 false positive rate가 12.5%였죠. 그럼 똑같은 테이블인데 이때 보시면은 특이도가 87.5%였습니다. 특이도는 어떻게 구했죠?
병이 없는 사람 중에 80명 중에 진짜 음성이 나온 사람 70명. 근데 false positive rate는 병이 없는 사람 80명 중에 10. 즉 특이도는 똑같이 분모 80에 분자가 70이 되는 거고 false positive rate는 똑같이 분모 80에 분자는 요번에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이도는 87.5%, false positive rate는 12.5%가 되게 됩니다. 즉 1 특이도는 false positive rate. 요 개념을 꼭 알고 계시는데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고 DROC 커브에서 X축을 담당하기 때문에 false positive rate는 1 스페시피시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precision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true positive, false positive 중에 true positive 골라내는 positive predictive value랑 사실 똑같은 거죠. 사실 똑같은 개념인데 이게 저희가 많이 하는 임상 연구에서는 positive predictive value라고 하는데 머신러닝 인공지능 이쪽에서는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그 모델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예측을 잘 하는지 이렇게 positive predictive 개념을 쓰는 대신에 그 대신 용어를 PPB라고 안 하고 이제 precision이라고 이렇게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precision하고 뭐 또 PPB, sensitivity 다 이게 좀 뭐 틀리는 거 아닌가 서로 다른 개념 아닌가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가 많이 쓰는 개념에서 PPB가 머신러닝에서 나오는 프리시전 개념과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TPR, True Positive Rate, FPR, False Positive Rate 간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간암을 진단할 때 이상적으로 이제 완벽한 검사가 이제 존재한다고 칠 경우에 True Positive Rate는 100%겠죠. 이 검사만 해서 무조건 다 칼로 무자르듯이 간암 진단이 되거나 혹은 간암이 없다 이렇게 완전 100% 나눌 수 있다면은 true positive rate는 100%가 될 거고 반대로 false positive rate는 제로가 될 것입니다. 이러면 상당히 우리가 진단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겠죠. 이상적인 상황이죠. 대표적인 경우 이런 경우죠. 예를 들어서 AFP가 수치에 따라서 간암군은 이렇게 분포를 하고 정상군은 이렇게 분포를 한다면 요 안에서 이렇게 컷오프를 빨간 선처럼 딱 구해버리면은 어떻게 간암이 있는데 진단이 안 되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을 거고 간암이 없는데 간암이 있는 걸로 진단되는 사람도 없겠죠. 그래서 TPR 100%, FPR 0%의 이상적인 상황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상황이 이렇지가 않고 대부분 이제 이런 경우가 좀 많죠. 겹쳐지는 경우가 많은데 자, 요때는 이제 한 20 정도를 하니까 이제 완벽히 두 군이 구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에서 보시면은 요런 경우가 좀 많죠. 예를 들어서 AFP 컷오프를 한 요 정도로 잡았다 칩시다. 뭐 수치에서 한 5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한 5 정도 되면은 장점은 뭘까요? 5로 끊었을 때 장점은 HCC는 모든 HCC는 다 골라낼 수 있겠죠. 모든 HCC는 완벽하게 진단이 될 겁니다. 모든 HCC는 반대로 정상 환자 중에 일부, 정상 환자 중에 이 빨간색의 컷오프 이상을 넘어가는 사람은 HCC가 없음에도 HCC가 있는 걸로 오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즉 false positive죠. 병이 없는데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false positive. 하지만 요 컷오프를 이제 오른쪽으로 좀 많이 한번 옮겨 볼까요? 오른쪽으로 옮기면은 요렇게 되겠죠. 오른쪽으로 옮기면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금 요 그래프가 지금 중복돼서 잘못 그려졌는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경우인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진단하는 상황에서는 이 두 가지가 겹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컷오프를 어디로 정하느냐 이슈인데 컷오프가 너무 오른쪽으로 치우쳐질 경우가 있을 거고 컷오프가 왼쪽으로 치우쳐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컷오프가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false positive는 작아지겠죠. 예. 컷오프가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는 비록 병이 있음에도 진단을 못하는 이 false negative는 줄어들 수 있겠지만은 정상인데 간암이 있다라고 오진을 하는 false positive는 줄어들어서 좋을 겁니다. 즉 이 경우는 어찌 보면은 간암을 잘 골라내기보다는 쓸데없이 정상인 사람을 간암으로 오진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반대로 그 컷오프를 약간 왼쪽으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왼쪽으로 옮기게 되면은 간암은 거의 대부분 걸러지겠죠.
간암은 거의 다 걸러져서 false negative는 줄어들겠지만은 어떻게 되나요? 정상인 환자의 상당수가 마치 간암이 있는 것으로 오진이 되는 false positive가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옳다라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쪽으로 가면 false positive가 이렇게 되고 false negative는 역의 관계니까는 뭐 이렇게 된다. 그거를 이제 알아두기 위함인 거고, 그러면 이쪽 오른쪽으로 가는 게 좋냐 왼쪽으로 가는 게 좋냐는 그 질병 특성 따라 상당히 다를 수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false positive가 나와도 걸리면 상당히 치명적인 질환일 경우에는 이렇게 왼쪽으로 옮기는 게 좋겠죠. 병이 있는 사람 하나라도 더 골라내기 위한 거. 반대로 병 자체는 심각하지 않은데 오히려 정상인 사람 병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런 검사 도중에 뭐 컴플리케이션이 생긴다라든지 오히려 쓸데없이 비용이 많이 들 경우에는 그 역치를 약간 오른쪽으로 옮겨서 가능하면 정상인 사람들은 진단이 병이 있는 걸로 안 나오도록 false positive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즉 그렇듯이 이 둘 간에는 이제 트레이드 오프 관계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